폐가 진짜 아파요. 이런 병원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진짜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, 안녕 여러분, 푼젤입니다. 교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교정은 25살 때 했거든요. 25살에 한 거니까 굉장히 좀 늦게 하는 편이에요. 교정을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덧니였거든요. 이렇게 아래 여기, 위 여기인가? 이렇게 두 군데의 덧니가 굉장히 심했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생 때까지는 교정을 하기가 되게 싫었어요. 덧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가리면 잘 안 보이기도 했고, 발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치열이었기 때문에 아픈 거 싫었고, 두 번째는 이 철사를 계속 끼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? 그게 정말 싫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치아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, 나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교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인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이때까지 안 했던 거였고, 커가면서 한 25살쯤 됐을 때 치열이 바르고 가지런하면 훨씬 더 화사한 이미지가 될 거다,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.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하자 해서 마음 먹고 거의 뭐 얼마 안 지나서 바로바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전에 임플란트도 했었거든요. 근데 임플란트를 했을 때 교정을 결심했다면 훨씬 더 상황이 좋았을 거예요. 교정하실 생각도 있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정 먼저 해야 돼요. 임플란트 때문에 제가 교정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거든요. 그리고 임플란트를 어쩌면 안 했었어도 될 정도로, 그래서 굉장히 그게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어쨌든 지금은 제 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. 교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흔히 제일 먼저 떠올리는 옛날에 많이 했었던 그런 메탈릭, 전부 다 철사로 된 그런 교정이 있고,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클립피쉬라고 이렇게 투명한 교정에 빌만 철사인 형태의 클립피쉬 교정이 있고, 부분 교정, 부분만 할 수 있는 교정이 있고, 뺐다 꼈다 하는 탈부착 형식인 교정이 있어요.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의 교정이 있지만, 이거 좋아요, 이거 좋아요 추천해 드릴 수가 없는 게, 본인한테 맞는 교정의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. 병원 가서 상담해 보시면 뭐 부분 교정만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, 아니면 뭐 탈부착식으로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, 발치를 하고 전체 교정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치아 상태입니다,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. 그러면 그걸 듣고 나는 이런 교정의 형태가 적합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 거예요. 병원 고르는 팁? 이런 걸 좀 알려드리자면, 저는 원장님이 한 분이 계세요.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원장님한테 진찰을 받는데, 요즘에는 되게 큰 치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원장님이 되게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. 제가 갈 때마다 이 원장님, 저 원장님 바꿔서 진료를 보시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병원이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병원은 조금 거르시는 게 좋아요. 저는 가급적이면 원장님이 너무 많은 그런 병원은 추천드리지 않아요. 한두 명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광고가 너무 많은 병원이 있거든요. 검색하면 이 병원만 계속 나온다, 이건 무조건 광고성 글인데 이 병원만 계속 나오고, 또 금액이 엄청 싸요. 금액도 싼데 광고도 많다, 이런 병원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. 아마 등록을 하면 후에 케어가 잘 안 되는 그런 병원일 거예요. 2, 3년은 걸릴 텐데 케어랑 병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금액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, 교정이 막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꽤 많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. 처음에 딱 갔을 때 얼마를 내세요 해서 그 금액을 정해서 한 번 주고 몇 년 동안 돈을 안 받는 병원도 있어요. 1분만 주고 월 치료비라고 해서 매달 가야 하는데, 그 매달 가는 금액을 5만 원 이러면 5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갈 때마다 5만 원을 내고 처음에 선납입 금액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치과도 있는데, 미니멈 기준에 300만 원 이하인 치과는 전체 교정 기준으로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, 그렇다고 막 너무 비싸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, 너무 저렴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신중하게 한 두세 곳 정도는 병원을 서치해보고 직접 가서 상담 받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병원은 선납입을 하고 월에 5만 원씩 월 치료비를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5만 원씩을 내요. 그리고 선납입을 380만 원인가? 현금으로 해서 조금 더 할인을 받았었는데,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이 38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4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처음에 현금으로 드리고, 이제 갈 때마다 월 치료비를 5만 원씩 내는 그런 형태로 다니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다닌 지 지금 딱 2년이 됐고, 저는 한 8개월 정도 더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총 2년 8개월 정도 걸리고, 시기를 말씀드리면 나는 교정을 할 거라는 100%의 확신이 있으면
무조건 어릴 때 받는 게 좋아요.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의 그런 시기에 치과에서 교정을 받아야 부작용이 훨씬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전문가 의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성인이 됐는데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. 저도 25살에 한 케이스고 제 치아는 지금 진짜 잘 움직이고 있고 부작용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 힘든 점도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냥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고민을 하면 할수록 고민만 더 많아지는 것 뿐이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통증, 아픈 거 막 이런 거는 교정을 하면 살이 5kg는 빠진다 이런 말이 들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아프고 치과 중에서 제일 아프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었는데 얼마나 아프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, 발치하는 건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어요. 진짜 발치하는 게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었어요. 그리고 처음에 딱 교정기를 차고 치아가 쪼이는 거잖아요. 이렇게 다들 쪼이면서 맞물려서 이렇게 쫙 치아를 누가 쫙 당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처음에 딱 끼고 하면 와 이게 뭐지? 진짜 떼고 싶을 만큼 아프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딱 부딪히거나 음식물을 딱 씹을 때 진짜 뇌까지 찌릿하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. 그때가 진짜 아파요. 근데 그것도 한 1,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. 처음은 아프고 매월 쪼이러 가는 건데 쪼일 때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대요. 저는 병원에서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통증을 조금 덜 느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 후로는 별로 안 아팠어요. 그래서 음식도 저 다 먹거든요. 처음에 발치하고 처음 쪼았을 때 그거 말고는 아픈 적이 별로 없었어요. 2년이 됐잖아요. 근데 주변 지인들이 말하기를 학원 형태가 정말 많이 변했대요. 근데 그게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부터가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도 좀 다르더라고요. 확실히 미용적인 효과가 톡톡하게 보는 그런 치아였던 것 같아요. 하관이 조금 모양이 달라졌어요, 예전이랑. 그래도 제가 발치를 하나, 둘, 셋, 세 개를 뽑았거든요. 치아는 물론 가지런해졌는데 하관의 형태도 달라져서 입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 굉장히 저는 만족해요.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, 교정한 거에 대해서. 대신 교정은 평생 하는 거라서 지금 이거를 떼더라도 안에 붙이고 평생 해야 되거든요. 그 정도를 감내할 만큼 저는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. 너무 어릴 때 안 했던 것도 후회는 안 해요. 성인이 돼서 한 다음이라서 조금 더 아픈 걸 잘 참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교정에 관한 것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이 있나 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꽤 질문이 많더라고요. 몇 년을 했는지, 얼마나 했는지, 언제 했는지 그런 게 제일 많았어요. 근데 그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다 스킵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. 약간 부정교합인데 입툭튀 느낌이시래요. 성인이라서 더 아프다고 하고 비용도 부담돼서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약간 부정교합이 입툭튀 살짝 제 경우랑 솔직히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용 부담되는 것도 이해하는데 살짝 고민이고 계속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게 비춰진다 하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그렇게 고민이 되면 결국엔 하거든요. 하루라도 빨리 하는 걸 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. 아픈 거 진짜 아프다는 말 많잖아요, 교정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정을 했어요. 그것 또한 참을만 하다라는 말로 전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참을만 해요.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. 교정하면서 이와 그 옆에 있는 이의 모양이 달라 빈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?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치아 사이를 여기 발치를 하나 하고 이렇게 쪼는 거니까 빈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저도 다 쪼아도 살짝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근데 이거는 따로 방법이 없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시간 칫솔로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. 그냥 그 빈틈을 이물질이 끼면 바로 빼주고 관리도 열심히 해주고 내 치아에도 교정하기 전에도 치아 사이에 틈이 조금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이제 시간 칫솔로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시간 칫솔로 그 틈을 관리해주면 된답니다. 교정에서 제일 괜찮은 점 3가지를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가 제가 원했던 거 치열 가지런한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두 번째는 하관 모양이 바뀐 거 하관 모양이 진짜 좀 변하긴 변했거든요. 그럼 더 V가 되고 입이 조금 들어갔어요. 그게 두 번째로 좋은 점이고 세 번째로 좋은 점은 이것도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치과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. 제 치아 상태가 관리가 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는 그만큼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스케일링도 받고
교정을 하면 치아 관리를 되게 잘 하기 자연스럽게 습관이 들고 스케일링도 되게 자주 받고 그게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. 부분 교정이 좋을까요? 투명 교정이 좋을까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무조건 본인이 정할 수가 없어요. 치과를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.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, 저는.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정 전문 치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받는 걸 꼭 권장드리고,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치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안녕!